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영국의 당당한 결정. 중국산 전기차 우리 관세 안 매길 거야.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영국이 뭔가 엄청난 결정을 내렸거든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고요? 바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안 매기겠다고 한 겁니다. 헉. 그럼 다른 나라는 뭐 하냐고요? 캐나다, 미국, EU. 다들 열심히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팍팍 때리고 있는데 영국은 노 땡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영국의 무역장관 조나단 레이놀즈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영국의 기업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때문에 불만 접수된 적 없으니까 EU처럼 따라할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이 말에 다들 뭐야, 영국 완전 쿨하네? 이러면서 놀랐습니다. 영국의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영국의 수출 시장을 활짝 열어놓는 것.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든 자기들 산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레이놀즈 형님, 아주 멋있게 우리는 산업이 다르니까 아직 우리 기업들이 이 문제를 TRA에 넘기자고 요구한 적도 없어 라고 쿨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잠깐, TRA가 뭐냐고요? 영국 무역구제 당국인데요. 이 기관이 관세를 매기거나 그런 거를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레이놀즈 형님은 내가 TRA에 요청할 수 있는 힘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 형님 진짜 침착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큰 차이냐고 하면요. 최근에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딱 때렸거든요. 근데 모든 EU 회원국이 찬성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이거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맞아? 하면서 반대했지만 찬성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서 관세를 통과시켰죠. 이제 다음 5년 동안 중국산 전기차에는 EU에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영국은 그런 거 없이 쿨하게 간다는 겁니다. 영국은 우리는 조금 다르게 갈게요 하는 스타일로 중국과의 무역 연결고리도 거의 없어서 굳이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대신 영국의 진짜 무역 우선순위는 어디냐? 바로 인도와 중동입니다. 레이놀즈 형님은 아주 강조했어요. 우리 곧 걸프 협력 회의 걸프 코어퍼레이션 카운슬랑 새로운 무역 협상 시작하니까 다음 주면 그 이야기로 바쁠걸. 그리고 인도도 우리 우선순위니까 그쪽도 잘 지켜봐 하면서 말이죠. 그만큼 영국은 중국보다 인도랑 중동에 더 관심 있다는 거죠. 자, 영국의 이번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중국산 전기차가 정말로 영국에 마구마구 들어올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나올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인 거 아시죠? 관세 안 매긴다니 완전 새로운 흐름입니다. 과연 이게 영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네트워크 진짜로 빠르면 내년에도 등장. 자, 여러분, 이번엔 테슬라의 아주 핫한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뭐를 계획하고 있냐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말 그대로 전 세계에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자율주행차가 막 아무도 안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실어 나르는 택시 네트워크를 상상해보세요. 완전 미래의 도시 같잖아요?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분석 이사인 타샤 키니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는 사실 사이버캡 없이도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테슬라가 사이버캡이라는 차를 공개했잖아요. 바로 그 차가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테슬라 차량들만으로도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버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의 OTA 업데이트만 하면 자율주행이 뚝딱 된다는 거죠. 완전 멋지지 않나요? 게다가 사이버캡 없이도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혁명적입니다. 테슬라가 이미 엄청난 양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아두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빠르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죠. 하드웨어 3, 4가 장착된 차량들로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인간 운전사와 함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사람 운전사가 잠깐씩 운전해주는 모델로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택시 회사가 아닌 완전 다른 차원의 택시 네트워크를 테슬라가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크인베스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나오면 테슬라가 엄청난 수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했어요. 특히 승차 공유 네트워크가 테슬라의 수익성을 확 끌어올려줄 거라고 보는데요. 테슬라의 미션인 세계의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바꾼다라는 목표에 딱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사실 크게 많지 않다고 해요. 결제 시스템, 경로 설정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시작되면
운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서 전 세계에서 테슬라의 차량이 더 많이 굴러다니고 전기차 주행 비율도 팍팍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기대되지 않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미래입니다. 테슬라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면 우리는 정말 자율주행 택시를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테슬라의 움직임 꼭 지켜봐야겠죠? 테슬라, 비트코인을 대이동. 7억 7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테슬라가 또 한 건 했습니다. 이번엔 전기차나 로보택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근데 그냥 소소한 소식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무려 7억 7천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옮겼다는 사실. 헉, 이거 완전 대박 사건 아닌가요? 어디로 옮겼냐고요? 그건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꽝, 영화 같은 반전.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옮긴 비트코인 양이 11,500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걸 며칠에 걸쳐서 옮겼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테슬라의 디지털 지갑 이사 한번 큰 이벤트가 된 거죠. 이게 테슬라가 비트코인 지갑을 마지막으로 건드린 게 2022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비트코인을 다시 만지작거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다들 왜 갑자기?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게 2021년이었어요. 그때 테슬라가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졌죠. 주식시장도 뒤흔들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만 해도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도 받을까 하면서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결국 그건 잠깐 시도하다가 이거 환경에 안 좋아 하면서 접어버렸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 형님이 환경 문제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한 이유는 단순히 돈 좀 불려보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테슬라의 전 CFO인 제커리 커코온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현금을 그냥 두는 것보다 뭔가 좀 수익을 내면서도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아주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현금은 쌓여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이나 항구 용량 같은 이슈가 터지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선택한 건 정말 스마트한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테슬라가 왜 갑자기 7억 7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다른 디지털 주소로 옮겼을까요? 추측 혹시 테슬라가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 걸까요? 추측 2 아니면 다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오픈하려고 하나요? 추측 3 아니면 그냥 너무 오랫동안 안 건드렸네. 한번 옮겨볼까? 했을까요? 뭐가 됐든 이건 큰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정보. 테슬라가 사실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진 공기업 3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위는 마이크로이고요. 2위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뀐 마라톤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28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비트코인의 큰손들이 다 여기 모여있네요. 이제 여러분들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지고 뭐 하려는 거야? 이거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테슬라는 어떤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의 움직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 둘의 조합은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스페이스X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전쟁이 시작됐다. 자, 이번엔 스페이스X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큰 싸움 얘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번엔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요? 바로 정치적인 편견 때문이라고 하네요. 와우,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완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일단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스페이스X가 지금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팔컨 9 로켓 발사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해안위원회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해안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캘리포니아 해안을 관리하고 환경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우리가 발사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영화 속 음모론 같은 느낌이죠? 머스크 형님도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X의 해안위원회는 해안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님? 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불법이야. 나처럼 환경을 위해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 라고 글을 올리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맞아요. 머스크 형님은 진짜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죠.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그리고 심지어 STARLINK까지 환경에 엄청 기여했는데 해안위원회가 자꾸 딴지를 거는 게 형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
해안위원회의 한 멤버인 마이크 윌슨이 뭐라고 했냐면 머스크가 정치적 인물 옆에 서 있잖아. 그 사람이랑 같이 정치적 보복 언어를 쓰고 있어. 이러면서 스페이스X 발사를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또 다른 멤버인 그레첸 뉴섬은 머스크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해 트윗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라고 비판했죠. 근데 진짜로 재밌는 건 머스크 형님은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무료로 STARLINK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영화 같은 반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해안위원회는 투표를 했고 6대4로 스페이스X의 추가 발사를 막기로 결정했어요. 와우,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이죠. 그래서 머스크 형님은 이 사람들 자기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우리 발사를 막고 있어. 이건 불법이야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이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가 이길까요? 아니면 스페이스X가 승리할까요? 이번 싸움은 단순한 발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얽힌 아주 복잡한 싸움입니다. 게다가 머스크 형님이 최근에 공화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까지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안위원회가 그걸 이유로 발사를 막으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죠. 여러분, 이 싸움은 이제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과연 스페이스X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더 많은 발사를 할 수 있을지, 해안위원회는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지켜봐야겠죠? 이거 진짜 스릴 넘치는 싸움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 영상으로 상을 쓸어갔다고 저널리즘 영화상 수상. 여러분, 테슬라가 또 한 번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뉴스냐고요? 사이버트럭이 무슨 영화상을 탔어요. 헉, 무슨 영화냐고요? 아니, 이게 자동차인데 무슨 영화 얘기냐 하시겠지만 바로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주제로 만든 HHERTYS 아이콘스 영상이 2024 국제모터 필름 어워드에서 최고의 저널리즘 영화상을 수상한 거예요. 와후, 사이버트럭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됐다니 진짜 영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영상은 자동차 업계에서 아주 잘 알려진 자슨 카미사 형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형님이 자동차 리뷰하면 그냥 끝이에요. 모든 자동차 매니아들이 이 영상을 찬양하고 정보도 풍부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이번 사이버트럭 리뷰도 대박이었죠. 영상 공개되자마자 전기차 팬들, 일반 자동차 팬들까지 모두 와, 이거 진짜 정보밀도 최고다 하면서 엄청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사이버트럭 수석 엔지니어 웨스 모릴 형님이 이 아이콘스 에피소드가 나왔을 때 엄청 긴장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카미사 형님이 우리 사이버트럭을 어떻게 볼까 하면서 두근두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버트럭은 그동안 없었던 완전 새로운 기술을 많이 담고 있어서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카미사 형님이 아주 열린 마음으로 차량을 봐주고 또 그 짧은 2일간의 촬영 시간 안에 모든 걸 담아냈으니 웨스 형님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감동했다고 하네요. 딱 2일 촬영으로 이런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었다니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사실 아이콘스 영상 하나 만드는데 원래 몇 주씩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 사이버트럭 영상은 2주 만에 촬영하고 편집까지 끝냈다고 해요. 완전 타이트한 일정이었는데도 결과물이 대박이었죠. 그래서 웨스 모릴 형님은 영상이 공개되던 날 엄청 기대하면서도 걱정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 우리 사이버트럭이 잘 설명됐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영상 공개 직후 웨스 형님은 완전 감동의 도가니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정보가 풍부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풀었을 줄이야. 나 이 영상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봤어요. 하면서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체 카미사 형님이 사이버트럭을 어떻게 설명했길래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고요? 테슬라의 기술적 투혼을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기술 이야기만 늘어놓은 게 아니라 재미 요소까지 쏙쏙 넣어서 대중들이 와, 이거 진짜 재밌다 하면서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상을 안 탈 수가 없었죠. 모릴 형님은 결국 카미사 형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카미사 형님도 테슬라 팀이 자동차 산업을 바꾼 거는 인정 하면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동차 업계의 신화가 된 사이버트럭과 그를 담은 영상이 이렇게 상을 받아서 테슬라 팬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팬들도 와 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사이버트럭 아직 제대로 도로에 나오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미디어를 휩쓸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 차가 출시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진짜 기대되지 않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가 나올 테니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사이버트럭의 시대가 온다. 스타링크, 로안다에서 의료 서비스 개선에 찬사받다. 인터넷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자, 이번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뉴스입니다. 바로 스타링크가 로안다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스타링크가 뭐냐고요? 바로 스페이스X의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이게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까지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는 소식입니다. 헉, 이거 완전 신기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타링크가 토니 블레어 글로벌 변화 연구소와 손을 잡고 로완다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와, 로완다? 거기서 스타링크를? 처음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파일럿 테스트가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2023년 6월까지 루안다 정부는 40개의 의료센터에 스타링크를 설치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죠. 진 루이스 무이와라는 중간관리직으로 일하는 분이 한 말인데요. 이분은 루안다의 부여가 보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인터넷 연결이 너무 끔찍했다고 해요. 아침에만 잠깐 연결되고 몇 대의 컴퓨터나 핸드폰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숨겨야 할 정도로 이건 말 그대로 인터넷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타링크가 설치되면서 갑자기 인터넷 속도가 확 좋아지고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유튜브 속도 빨라진 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들을 더 빠르게 진료할 수 있게 됐고 정보 공유도 엄청 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인터넷 덕분이라니 정말 2024년 기술의 힘이 대단하죠? 다른 의료센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키니니 보건센터의 에일리 아이마나는 다른 보건센터들도 스타링크나 비슷한 인터넷 연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추천했어요. 와, 이제 스타링크 덕분에 루안다의 보건 시스템이 날개를 달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국가적 비전과 일치하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 종이 없는 업무 흐름, 연구,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스타링크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와, 이 말 들으니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여러분, 인터넷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스타링크 덕분에 의료진들이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걸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루안다 전역에 더 많은 보건센터들이 스타링크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해요. 의료 시스템이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나 빨리 개선되다니, 여러분, 이거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스타링크 진짜 대단하죠? 더 많은 소식이 나올 테니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스타링크가 얼마나 더 많은 곳에서 활약할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경쟁사 다 제치고 1등 먹는다. 큰 시장 10조 달러라니. 자, 여러분, 이번에 또 하나의 빅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가 뭐든 1등 하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일 같지만 이번에는 더 대단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로보택시 네트워크. 테슬라가 이걸 가지고 아주 크게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자율주행차들이 굴러다니며 사람들을 태워 나르는 상상. 이거 진짜 SF 영화 속 장면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빠르게 확장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크 인베스트의 타샤 키니 형님이 직접 예측한 거예요. 이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경쟁사들보다 더 빨리, 더 크게 확장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타샤 키니 형님이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 쭉 연구하고 분석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말한 거라서 신뢰도가 엄청 높아요. 게다가 아크 인베스트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가 다른 자율주행 플랫폼들보다도 더 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버, 디디 이런 기존의 승차 공유 서비스들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큰 시장을 테슬라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왜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앨런 머스크 형님이 직접 말했어요. 로보택시 요금이 마일당 0.3에서 0.4달러 정도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아니에요? 지금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에서 마일당 평균 2.4달러라고 하는데 그거의 몇 배 저렴한 가격으로 테슬라가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면 경쟁사들 다 치우고 테슬라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죠. 이 차량들이 FSD 완전 자율주행화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통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꿈도 못 꿀 만큼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테슬라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차량을 직접 제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다른 승차 공유 플랫폼들은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협력업체에 의존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고 그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으니 빠르게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 사이버캡이 출시되면 더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를 키울 수 있겠죠. 타샤 키니 형님이 한 말 중에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서 완전 첫 번째로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앞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먼저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시작할지 몰라도 결국 테슬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거 완전 기대되지 않나요? 결국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 데이터, 제조 능력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엄청난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앞으로 로보택시가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테슬라가 중심에 서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드네요. SF 영화 같은 세상, 이제 진짜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대담하게 잡아볼까? 다음 목표는 둘 다 잡기. 여러분, 이번엔 또 한 번 우주 뉴스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스페이스X가 대박 터뜨린 건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스타쉽의 1단계 부스터, 그 슈퍼헤비를 지구로 다시 잡아들이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와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주에서 발사된 로켓을 다시 정확히 잡아서 재사용하는 거, 이거 진짜 우주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스페이스X가 이제 그보다 더 대담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스타쉽 전체를 잡아들이는 것. 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스페이스X가 메카질라라는 타워로 슈퍼 헤비 부스터를 잡아들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로켓을 그냥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타워에서 직접 포획해서 재사용하는 기술을 성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켓이 한번 날아가면 그냥 버리거나 바다에 착륙시켜야 했는데 이젠 메카질라가 딱 잡아서 어디가 다시 써야지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 형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대단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내년에는 스타쉽의 상단부까지 한 번에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부스터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달린 스타쉽 자체도 같이 잡겠다는 겁니다. 와우,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스타쉽 상단부는 그냥 발사 후 인도양에 안전하게 착수시키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왔어요. 근데 이제 머스크 형님은 이걸 통째로 다시 포획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주에 다녀온 로켓을 한 번에 뚝딱 타워로 다시 잡아들여서 재사용하는 꿈, 이게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포획이 성공하면 재사용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서 우주 발사가 점점 더 일상적인 일이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말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인류의 화성 이주잖아요. 그러려면 로켓을 막 만들고 버리는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이 스타쉽 전체 포획이 그 꿈을 한 발짝 더 앞당기는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에 성공한 IFT-4와 IFT-5 발사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때 목표로 했던 두 가지 부스터 포획과 상단부의 안전 착수 둘 다 완벽하게 성공했죠. 그야말로 우주 기술의 진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IFT-6 발사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더 기대되지 않나요? 스페이스X가 그동안 로켓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사 비용을 크게 줄여왔는데 이번 스타쉽 전체 포획이 성공하면 우주로 나가는 비용이 더더욱 저렴해질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화성에 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우주 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한 걸음이에요. 앞으로 스페이스X가 보여줄 더 많은 성공들 기대해봐도 좋겠죠? 테슬라 슈퍼차저가 남미에 등장. 칠레는 이제 충전 천국.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테슬라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뭐냐? 남미로 출동했다는 소식이에요. 테슬라가 남미까지 진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칠레에서도 테슬라 차량이 슈퍼차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대박 소식입니다. 칠레에 무려 첫 번째 테슬라 슈퍼차저가 등장했어요. 이건 정말 남미에서 큰 사건이죠. 그럼 대체 칠레 어디에 슈퍼차저가 설치됐냐고요? 바로 킬리쿠라와 쿠라우마라는 두 지역이에요. 하나는 칠레 중부에 있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곳이죠. 이 두 곳에 각각 V4 250kW짜리 슈퍼차저가 무려 4대씩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250kW면 진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테슬라 차 타고 가다가 킬리쿠라나 쿠라우마에 들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충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테슬라 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나오는 CCS 호환 슈퍼차저는 다른 전기차들도 충전할 수 있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칠레에 있는 다른 전기차들도 이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면 칠레의 전기차 시장도 더 활성화되겠죠? 사실 남미의 전기차 시장이 아직 좀 미약하긴 하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남미 전체에서 단 47,700대의 전기차만 판매됐다고 해요. 게다가 그중 절반 가까이 19영대가 브라질에서 팔린 거죠. 그러니까 칠레를 포함한 나머지 남미 국가들은 아직 전기차 시장이 막 활짝 열리진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깔았으니 남미 전기차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슈퍼차저가 있으면 뭐가 좋냐고요? 바로 충전 걱정 없이 전기차를 마음껏 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충전소 없어서 전기차 사기 부담스러워. 이런 고민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충전 인프라가 점점 넓어지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될 거고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환경에도 좋고 교통비도 절약되고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 테슬라가 칠레에 슈퍼차저를 설치한 건 남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킬리쿠라와 쿠라우마에 설치된 슈퍼차저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 다른 나라들에도 차례차례 슈퍼차저를 설치할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미 테슬라 팬들에게 정말 희소식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칠레에 슈퍼차저가 설치됐다는 건 단순히 충전소가 생겼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남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상징하는 사건이고 테슬라가 남미 시장을 점령하려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남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여러분도 꼭 지켜봐야겠죠. 스텔란티스와 림모터, 말레이시아의 전기 SUV 런칭. 말레이시아, 이제 전기차 허브 되나? 자, 이번엔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뜨거운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뭐 하냐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큰 한방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스텔란티스와 림모터가 손잡고 전기 SUV를 런칭했어요. 헉, 그럼 말레이시아도 이제 전기차 전쟁에 뛰어든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무슨 차를 런칭했냐고요? 바로 리모터 C10이라는 전기 SUV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전기차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전기차 시장을 쑥쑥 성장시킬 강력한 차세대 전기차라는 거예요. 우선 이 차 배터리 용량이 무려 69.9kWh에 달합니다. 헉,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럽 기준으로 한번 충전하면 약 422km를 달릴 수 있어요. 와우, 이 정도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림모터 C10의 성능은 어떠냐고요? 218마력에 토크는 무려 325와 이거 진짜 강력한 전기 SUV인데요. 그냥 도심 주행용이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부릉부릉 달리기에 충분한 성능이죠. 말레이시아 도로를 싱싱 달리는 이 전기차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리모터 C12 말레이시아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의 20%를 차지하게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차가 바로 리모터 C10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텔란티스와 리모터의 협력은 단순히 말레이시아 시장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두 회사는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요? 인도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매우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유럽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겁니다. 리모터가 중국 회사이긴 하지만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으로 폴란드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럽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관세 문제도 해결되고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스텔란티스와 림모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보여주는 신호예요. 앞으로 말레이시아가 전기차 생산 허브로 성장하게 될 거라는 예상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리고 이 성장 속에서 스텔란티스와 림모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런칭은 단순히 한 대의 전기차가 말레이시아에 등장했다는 것을 넘어 말레이시아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앞으로 더 많은 뉴스가 나올 테니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닛산 아리아,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를 쓴다고? 이게 바로 전기차 파티네. 여러분,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신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전기차 타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전기차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바로 충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타고 멀리 나가려면 여기 충전소 있나? 하고 한 번쯤 검색해 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완전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소식이 왔어요. 닛산 아리아 차주들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사용할 수 있다고요? 헉, 이거 진짜 대박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닛산이 발표했어요. 2024년 말쯤 되면 아리아 차주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NACS 어댑터 덕분입니다. 이 어댑터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테슬라의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장치인 거주엔 ACS 어댑터를 꽂으면 아리아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전기차 충전계의 혁신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예요.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테슬라 차주들은 어디서나 슈퍼차저만 있으면 금방 충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을 닛산 아리아 차주들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전기차 파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닛산은 2025년부터 아리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닛산 전기차에 아예 NACS 포트를 기본으로 장착할 계획이라고 해요. 와우, 그러니까 어댑터 없이도 그냥 바로 테슬라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이제 닛산 차주들도 테슬라 슈퍼차저의 빠른 충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 근데 어댑터 돈 들지 않나요? 공짜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리비안이나 GM 같은 회사들도 NACS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고객들한테 공짜로
공짜로 어댑터를 준대요. 헉, 리비안 차주들 완전 행운이죠? 반면 GM은 어댑터 하나에 무려 $225를 받는다고 해요. 와, 어댑터 하나에 그렇게 비싸다니 너무하네. 그러니까 닛산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지잖아요. 닛산도 어댑터를 돈 받고 팔지 아니면 무료로 제공할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만약 유료로 팔면 GM처럼 비싸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럼 이 어댑터가 대체 왜 이렇게 핫한가? 그건 바로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의 엄청난 확장성 덕분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말 그대로 미국 전역에 널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4만 개 이상의 슈퍼차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설치한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도 쓸 수 있다면 그만큼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팍 줄어들겠죠? 그리고 닛산은 이번에 마이닛산 앱도 개선해서 닛산 아리아 차주들이 이제 충전소를 더 쉽게 찾고 실시간으로 충전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와, 이거면 테슬라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다른 충전 네트워크도 다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겠죠? 또 충전할 때 돈을 어떻게 내냐고요? 이제는 마이닛산 앱에서 간편 결제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완전 편리하죠? 그럼 테슬라 외에 닛산 아리아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충전 네트워크는 뭐냐고요? 무려 9만 개 이상의 급속 충전기가 이미 미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리티파이 아메리카 셀 리차지 차지 포인트 EV고 같은 회사들이 제공하는 충전 네트워크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제 닛산 차주들도 원하는 곳에서 더 빠르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전기차 타기 좋은 세상이네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닛산 아리아 차주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충전 걱정이 없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 충전 인프라는 걱정 끝. 앞으로 닛산이 보여줄 더 많은 변화와 혁신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전기차 운전자들의 삶이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하루입니다.